두 팔과 두 다리의 힘줄을 모두 끊었다. 전직 야쿠자 두목이 15년 전 지인의 간 이식 수술을 돕다가 중국의 충격적인 장기 이식을 목격한 일을 털어놨습니다. 일본 3대 야쿠자 조직의 하나인 야마구치 구미의 조장이었던 스가와라 우시오 씨는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2007년 중국에 건너가 장기 이식 수술을 직접 받다고 전했습니다. 야쿠자 생활을 청산한 스가와라 씨는 현재 경제평론가 겸 투자자로 활동 중입니다. 그는 간 건강에 약화돼 시한부 선고를 받은 지인이 마지막 남은 수단으로 장기 이식을 선택했고 가장 빠르게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 중국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인은 브로커를 통해 중국 원정 장기 이식을 알선받았습니다. 브로커에 장기 이식을 신청하고 한 달 만에 기증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스가와라 씨의 지인은 즉각 중국으로 건너가 수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스가와라 씨는 브로커에게 일본에서 알부민을 구해 베이징으로 직접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됐습니다. 알부민 수액은 피 속 단백질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병원에서 긴급하거나 큰 수술을 할 때 꼭 필요합니다. 스가와라 씨는 알부민 전달을 위해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때 뜻밖의 난관을 만났습니다. 허가 없이 알부민을 반입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브로커에게 알리고 나서 얼마 후 한 무장경찰 고위 간부가 공항에 나타났습니다. 이 간부가 나서면서 스가와라 씨는 무사히 풀려났을 뿐만 아니라 무장경찰 4명의 호의를 받으며 고위 간부와 함께 VIP 전용 통로로 공항을 빠져나와 베이징 시내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스가와라 씨는 이 일을 통해 중국의 장기 이식 사업은 뒤를 봐주는 권력층이 없다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알부민을 전달하고 숙소에 머물던 스가와라 씨는 수술 전날 지인을 문병하러 병원을 찾았다가 브로커에게서 옆방에 장기 기증자가 있으니 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서 커튼을 젖히자 내 팔 다리에 모두 붕대를 감은 사람이 병상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브로커는 21세 남성이라고 말했는데 이 남성은 약으로 잠들어 의식이 없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브로커의 말이었습니다. 브로커는 두 팔과 두 다리의 힘줄을 모두 끊는 수술을 받았다며 달아나지 못하도록 힘을 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장기를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간이 아주 젊고 건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에 대해 궁금해하는 스가와라 씨에게 브로커는 사형 판결을 받은 범죄자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히 묻자 브로커는 파룬궁이라고 털어놨습니다. 파룬궁은 1990년대 초 중국에서 일반인에게 공개된 심신수련법입니다. 건강에 대한 효과가 알려지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1990년대 말 중국 내 수련 인구가 7천만 명으로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1990년께 파룬궁을 정권의 위협이 된다며 탄압 대상으로 지정했고 그해 7월 대대적인 탄압에 돌입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감옥과 수용시설에 갇혔고 이들의 체포 시점과 맞물려 중국에서는 2001년에서 2002년을 전후해 장기 이식 수술 건수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이식 장기를 사형수에게 얻었다고 하지만 연간 수천 건으로 알려진 중국의 사형 집행 건수와 장기 이식 건수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각국 의료계 역시 중국에서 사용되는 장기의 출처가 불투명하고 인권 범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알고 있지만 시시하는 실정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스페인, 대만, 이탈리아 등 7개 국가와 지역에서는 중국 원정 장기 이식을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국에서도 지난 2020년 4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외에서 장기 등을 이식받은 사람은 귀국 후 관련 서류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원정 장기 이식 규제를 위한 첫발을 디딘 것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에포크 PD였습니다.